손실급부 프로젝트 나와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박철순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스피드 종목 진단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매수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도 전화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고요.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은 뭐 당연히 비주얼도 되지만 수익률도 계속해서 힘든 시장을 내고 맞아요.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잘 해드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히든 카드까지 꼭 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든카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래서 2부 공통 종목부터 가볼 텐데요. 네. 아까 고용 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8058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사셨던 가격이 13,500원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좀 회복을 했죠. 많이 좀 회복을 했어요. 다행히. 30%를 갖고 계시는데 비중이 많으십니다. 한 7% 가깝게 현재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 올라오는 김에 매수가까지 딱 도달하면 나와버릴지 아니면 더 가져가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사님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세요? 일단 보유입니다. 일단 보유. 우리가 항상 좋아하시는 단어가 일단인 것 같아요. 일단. 자, 그러면 우리 김영일 전문가는요? 저는 일단 매도입니다. 일단 매도. 그렇습니다. 장이야 멍이야. 예, 장군 멍군 나오죠. 자, 그러면 우선 이사님부터 왜 그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렇군요. 기술적으로만 일단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일단은 보유하자. 하지만 손절 라인은 짧게 잡아드릴 겁니다. 제가 항상 보통 소개드리는 종목들이 대부분 진짜 간혹 1년에 한두 번 적자 종목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래도 분기별로나 일단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일단 고영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달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날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80%가 넘게 빠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아주 좀 안 좋긴 합니다, 지금. 물론 뭐 회사 자체의 문제라고 보긴 그렇지만 일단은 지난 실적이 좀 잘 안 났었기 때문에 18억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래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너무 작았고 분기별로 봤을 때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4분기만 보이고 있는데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 3분기까지 쭉 계속 지금 영업이익이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오르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는데 중간중간에 튀었던 이유들은 일단 뭐 9월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AI 로봇 쪽 뭐 진출한다 이러면서 얘네가 갖고 있는 관련된 회사 중에 이 고영 자회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거래했던 내역이 있어서 묶여서 테마로 간 거지 이게 뭐 실적이 잘 나와서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튈 때 이 종목은 좀 파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다행히 전 하루 만에 급락으로 끝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이 좀 그래도 좀 받쳐줬기 때문에 올라온 거지 좀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추세는 조금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들고 가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조금 더 실적으로나 아니면은 실적의 안정성을 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업황에 돌아가고 있는 뭐 반도체도 사실 좋은 종목 많거든요. 아니면 최근에 뭐 실적에 뭐 집중 받고 있는 뭐 조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지금 변동수정에서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전방산업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4분기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전장 쪽 아니면 에로티 쪽에서는 조금 그나마 기대감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3분기 반짝일지 4분기에도 주력 사업들이 좀 그나마 개선되는 것들이 나올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4분기도 사실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한 40% 정도 빠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요거는 단기로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가 13,500원이신데요. 제가 이걸 생각하고 있던 가격이 13,500원이었어요. 사실 지금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게. 여기가 지금 여기 가격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 로봇 이슈 있을 때 이때 물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윗거리 엄청 길었을 때 물린 분들 많고 또 반등 좀 나오니까 여기서도 사신 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부분에서 개인분들 아마 평균 단가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를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오면 당연히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13,5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짧게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1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손절 라인 이탈 시에는 좀 미련 없이 던지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더 실적 안정성, 그 다음에 수익성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좀 밝은 기업들로 갈아타시면 좀 더 편한 투자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철순 이사께서는 단기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목표가랑 손절가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김영일 전문가는 반대로 일단 매도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사항 들어보겠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매력도가 없어요, 사실상. 매력이 없다. 네. 지금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상승 나온 거, 뭐 예를 들어서 HPSP나 혹은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그다음에 뭐 유진테크 이러한 종목들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종목들은 이렇게 잘 갔는데 왜 고용을 못 갈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고용이 검사 장비 쪽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마이크론, 뭐 HPSP 이런 종목들은 결론적으로 반도체 업황 좋아지게 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전공종 쪽이고 그 다음에 뭐 후공종이어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업황 좋아지면서 수주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면서 실적 개선이 빠르게 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런데 검사 장비 결론적으로 후공종 중에서 가장 후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검사 장비는 그렇게 수익성이 크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반도체 종목들이 다 올라갔는데 수혜를 전혀 못 받았죠. 매력도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바닥 잡아주고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다른 이제 뭐 HPSP나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시장에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수급이 큰 폭으로 들어와 주면서 거래도 많이 되고 물량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고용은 지금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물량이 아예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많이 떨어졌고 바닥을 잡아준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 괜찮네? 기술적으로 반등. 이 정도 의미밖에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고용이 지금 매물 구간이 바로 형성이 되어버린 구간 바로 앞에 있거든요. 13,000원 구간, 그 다음에 뭐 여기 뚫어준다라고 하더라도 2차적으로 13,500원 구간, 14,500원 구간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굉장히 두터운 상황인데 지금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살짝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다 잡고 시장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어제 그저께에도 상승이 안 나왔는데 과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이 매물 구간 뚫고 가줄 수 있을까? 저는 많이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매도 쪽으로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더 볼만은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볼만할 것 같은데 다만 13,000원 못 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 주저없이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3,000원 잡아드리고 만약에 이제 13,000원 뚫어준다라고 하면 13,500원, 14,500원 이런 식으로 보셔야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12,000원 구간 이탈 시에 바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듯이 11월 달은 잡을 만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에서 나올 거거든요. 차라리 그 종목 적으로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8058님께서 올려주신 고용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박철순 이사는 보유 의견을 주시면서 기술적인 상승 정도만 좀 전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단기 전략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12,000원이고요. 김영일 전문가는 반대로 매도 의견입니다. 매력이 없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나머지는 비슷하네요.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면서 교체 매매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2,000원입니다. 네. 자, 2부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저희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지켜보시는 분들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더 좋습니다. 토마토 증권통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두 분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 종목씩 좀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좋은날님께서 현대백화점을 올려주셨어요. 현대백화점이 근데 좀처럼 좋은 날이 잘 안 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참 없애야 되는 건지. 어쨌든 91,100원에 10%를 사셨습니다. 91,100원이요. 9만 원이면 정말 굉장히 오래 뒤로 잘 많이 가야 가시는데. 됩니다. 정말 뒤로 많이 가야 21년도? 그게 제일 그나마 빠른 것 같죠. 그쵸. 몇 년 들고 계셨어요.
어쨌든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은 게 가장 크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을 얼마까지 좀 줄여볼 수 있을지 앞자리가 그래도 좀 많이 좀 두세 번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사님, 이 현대백화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가 어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요. 일단 3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또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컨센보다 조금 많이 하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안 그래도 지수도 밀리는데 이제 실적까지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됐기 때문에 일단 그럼 반등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요인들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보니까 일단은 백화점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양호하게 계속 굴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550억 원대여서 영업이익이 740억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일단은 실적은 그래도 괜찮게 나왔네. 그리고 연간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조금 더 한 100억 원대 영업이익이 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올 초부터 계속 보고 있었던 건데 일단 뭐 3분기가 조금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작년과 뭐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나마 조금 기대감이 있는 건 면세점 사업부가 사실 좀 약하거든요. 현대백화점이. 왜냐하면 업력도 좀 짧고 사실 입점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타는데 경쟁사를 대비했을 때. 그래서 좀 면세점 사업부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게 이번에 좀 그래도 의미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연 근데 문제는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중국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단체 관광객들을 목격하기 위해서 경쟁사들이 엄청나게 지금 치열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현대백화점이 거기서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면세점도 지금 흑자 전환은 했지만 이게 지금 흑자 전환한 이후에 추가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실적은 좀 좋지는 않지만 4분기를 봤을 때는 3분기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백화점 사업부가 안정적으로 그래도 실적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면세점만 한번 딱 뭐 하나 터트려주면 그래도 지금 지수보다는 어느 정도 되돌림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지금 기관들의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연기금이 지금 계속 지금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종목 쪽으로 이제 비중을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거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보험이랑 투신까지 반등이 이제 10월 달에 저점 만들고 나올 줄 알았더니 투신도 그렇고요. 계속 갑자기 최근에 더 던져버리니까 이게 지금 지수가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일단 지금은 상당히 조금 위험한 기술적인 구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 영향이긴 하지만 장대 음봉 나오면서 지금 최근 저점까지 거의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지지하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 밑에까지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만 원 정도 선을 손절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물대 약간 하단 부분을 잡아드렸습니다. 이 매물대가 지지를 해주면 좋겠죠. 근데 무너진다면 투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를 손절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길게 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전 그래서 일단은 6만 원 정도 선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6만 원 정도 선을 1차 목표가.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만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4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은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확인이 되면 그때는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었고 3분기는 안 좋게 나왔지만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지만 이게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더 회복 기간은 느려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만약에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저평가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격은 싼데 요새는 가격이 싸다고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되니까요. 실적 개선폭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을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좋은날님께서 올려주신 현대백화점입니다. 우선은 단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좀 안 하셨고요. 네. 6만 원 정도의 목표가, 손절가 5만 원,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고 괜찮게 나왔을 때는 6만 5천 원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번에는 좀 마음을 좀 다잡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탱크웨어. 탱크웨어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7,300원에 17,300원에 네, 10%. 10%. 네네. 아, 그래도 최근에 잘 올라오고 있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도 되는데 어떤 게 네네. 가장 궁금하실까요? 초매는 안 하고 네. 빨리 청산하고 싶은데 아유, 높네요. 얼마 정도면은 매도를 걸어 놓으면 좋을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한번 잡아볼게요. 김영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장기로는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네, 단기로 알겠습니다. 청산하고 싶어서요. 네, 그러면은 단기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틴큐웨어가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블랙박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제 아이나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을 만듭니다. 틴큐웨어가 이번에 이제 로봇 청소기도 출시를 했는데 요것도 이제 또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올해 상당히 좀 잘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내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틴크웨어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성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1차적으로 먼저 16,300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제가 또 틴크웨어를 예전에 한번 이제 9월 7일, 9월 6일 요때 이제 한번 추천을 드렸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요 구간에 이제 추천을 한번 드렸었다가 요 구간, 요때 이제 상승이 나왔었는데 제가 틴크웨어를 그때 당시에 이제 왜 추천을 드렸었냐면 요거를 이제 추천드렸던 당시로 돌아가면 딱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걸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딱 추천 당시의 날이었는데 보게 되면은 틴크웨어가 앞선 구간의 매물을 삼켜주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그림이 나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이날 당시에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대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와 비교를 해보면 어떠한 그림이냐?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예전만큼의 수급은 들어와 주지 않고 있어요. 예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앞선 매물 구간을 더 큰 수급으로 삼켜주면서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틴크웨어가 좋은 실적, 호실적에 대한 이야기, 내년의 성장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 자체는 없다 보니까 수급 자체는 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승은 실적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앞선 구간의 매물을 삼켜줄 만큼의 큰 힘은 들어와 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매물 구간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매물 구간은 어디냐? 16,300원 근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또 뚫어줘야지 매수가 근처 부분이 고가까지 가능한 건데 지금 이 구간을 못 뚫어주면 다시 한번 바닥까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바닥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종목은 그래도 길게 끌고 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자율주행차 또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레벨 3 완전 자율주행을 부를 수 있는 레벨 3단계 자동차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틴크웨어의 뭐 블랙박스나 아이나비 같은 이 내비게이션들이 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방향성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16,300원 1차 목표가로 두시고 만약에 이 구간 강하게 못 뚫어준다? 그러면은 이 못 뚫고 그대로 또 바닥까지 다시 한번 갈 확률이 있으니까 요 구간 노려가시고 이제 뚫어주는지 뚫어주지 못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뚫어주면은 매수가 근처까지 노리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약간의 뭐 흐름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매물 구간에 맞춰서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역시 투자에는 좀 타이밍과 수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16,300원 목표가 잡아주셨는데 12월에 자율주행 모멘텀 나올 때까지 가져가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고민이 필요하실까요? 자율주행, 네, 12월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은 네. 그때는 얼마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그때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강하게 나온다면 그렇죠. 매수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봐주셨던 것 같은데요. 매수가까지는 그쵸? 가능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것도 상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자율주행이 한번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게 보이면 저는 그때는 오히려 뭐 고가까지 뚫고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수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정리 의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회사가
분명하게 내년까지 실적 좋아질 거다. 그리고 나올 만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하면 들고 갈 만한 거죠. 다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측의 영역이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모멘텀도 다가온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에 조금 더 베팅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지금 당장의 상승에 대해서 나는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수급이 크게 안 들어오고 있고 매물 구간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명확한 거죠. 요거 뚫어주면 더 갈 수 있는 건데 못 뚫어주면 그냥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리할 건지 아니면은 미래에 좋아질 것들이 있으니까 요게 조금 더 베팅을 할 건지 요거는 시청자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종목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02-325-8200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유튜브에서 흔히 님께서 또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올려주셨어요. 사셨던 가격이 28,200원입니다. 지금 약간 이제 손실 구간이고요. 최근에 좀 이렇게 올라오나 했더니 다시 좀 힘이 안타깝게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4,000원이 최근에 가장 낮았을 때 기록인데요. 20% 담고 계십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버리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 가능성을 열어 놓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추가 매수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고, 여기서 뭔가 방향을 잡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솔트룩스. 이사님께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거로 보십니까? 저는 요거는 내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 일단 지금 팔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이게 왜냐면 솔트룩스는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 항상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급등 나왔던 때를 보면은 8월달 같은 경우에 한번 있었죠. 요때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이 이제 챗 GPT를 개발하겠다 이러면서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이틀 동안 아주 세게 나왔었고, 그리고 또 쉬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한번 고점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요때가 뭐였냐면 이제 이 회사가 루시아라는 이제 GPT를 이제 공개를 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게 9월, 지금 보니까 9월 7일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빠르게 주가 올려준 다음에 공개 전날부터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료 소멸로 인한 주가 하락이 쫙 계속 나왔었죠. 물론 문제는 아쉬운 건 뭐냐면 사실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으로 가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 가장 중요했던 얘네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서 만들었던 이 챗 GPT, 자체적인 GPT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재료는 소멸이 됐고, 그리고 하필이면 또 9월 달부터 지수가 같이 밀리기 시작했다 보니까 재료 소멸과 지수 하락이 맞물리면서 좀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올해 중반부터 올라갔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했고, 그 다음에 7월 달 저점에서 그나마 반등이 나왔던 건 좀 의미 있는 구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지금 이틀 동안 조금 음봉 나오면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파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조금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AI 포럼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삼성전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또 최근에 같은 동종업계들이 좀 같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어제 끝나니까 어제 윗골이 달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밀리는. 그래서 일단은 재료 소멸로 좀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시 한번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줄 만한 주요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솔트룩스의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이 생겼을 때 그때 주가가 좀 오르면 파는 거지. 일단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손절가 좀 짧게 잡고 내일 시장 좋으면 또 같이 갈 수는 있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손절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25,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25,6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현재 기준에는 35,0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 넘으시면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는 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갖고 가기에는. 왜냐면 재료가 일단 많은 것들이 좀 끝났기 때문에 일단은 3만 원 넘으시면 오늘처럼 어제처럼 3만 원 좀 넘으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예 현금화하시고 다시 좀 밀렸다가 올라갈 때 노리시는 게 기술적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더 실적이 바탕되는 종목들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 잡아드렸던 가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솔트룩스가 되겠습니다. 20%의 비중은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이시네요. 목표가 3만 원에서 비중 축소하시고 그다음 좀 가볍게 3만 5천 원까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2만 5,600원. 그리고 다른 종목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힘들 때일수록 기본으로 가야죠. 네. 이제 이런 종목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김창현님의 종목 살펴볼게요. 네. KPS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1,950원에 비중 5%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좀 손실이 크신 구간이고, 근데 KPS가 오늘장에서 좀 변동성이 크기는 했거든요. 네.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제자리 돌아오면서 2% 상승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6,320원. 오늘 이 변동성의 이유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청자님께서는 매도 타이밍과 추가 매수 가능성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김영희 전문가님, KPS 오늘 이런 변동성은 왜 나온 거예요? 일단 KPS가 이제 본업이 OLED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OLED 공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잠깐 이제 실적표 바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지금 KPS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 연간 적자가 지금 4년 동안 진행이 됐죠. 그리고 이제 올해로 넘어와야 되는데, 자, 올해로 넘어오면서 이제 분기 실적 보게 되면 분기 실적도 지금 안 좋습니다.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4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만큼 지금 OLED 쪽은 거의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KPS가 이거 실적 너무 안 나오니까 다른 수를 좀 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올해 세기리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인수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폐배터리 재활용 이제 사업을 해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배터리 하면 이제 LFP하고 NCM으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리 알고 있는 폐배터리 기업들은 다 NCM 폐배터리에 대한 이러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KPS가 보유한 이 세기리텍이라고 하는 기업은 LFP 배터리까지 폐배터리가 이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기리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실적이 조금씩 올해 올라오고 있거든요. 흑자 전환하고 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서 뭐 큰 폭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KPS가 이제는 디스플레이에서 손 떼고 이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까지 다 지금 이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향후에 분명하게 성장성은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왜? 전기차 폐배터리 나오려면 아직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면 KPS를 지금 추가 매수할 만한 매력도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 당장에 이 매력도는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를 하려면 수급이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오늘 그냥 다 빼버렸어요. 들어왔다가. 그러면은 오늘 나온 이슈에 대해서는 완전히 오늘 딱 이 상승이 나올 만한 단발성 재료였다라는 거고 길게 갈 만한 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KPS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폐배터리라는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세기리텍이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KPS까지 또 연결이 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폐배터리 쪽에 한 번에 확 주목을 받지 않는 이상은 조금은 이 상승이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KPS는 저는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 목표가가 지금 7,500원, 그 다음에 뭐 8,500원, 9,000원씩으로 매물대도 조금 두터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PS 같은 경우에 저는 반등 시 조금씩 정리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해칭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 만회는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다른 종목으로 수익 봐가시면서 비중을 축소하시는 쪽으로 그러면서 정리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KPS가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도 단발성으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따라서 추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 낮은 편입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주셨으니까 7,500원, 8,500원 이런 매물대 구간에서 조금씩 잘 매도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이것도 벌써요? 활용을 하셔가지고 종목 진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02325-8200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전화 받아보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SKI 테크놀로지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81,000원에 10%요. 81,000원이요. 예, 그러면 사신 지 조금 시간이 되셨겠습니다. 예, 예. 예. 좀 사신 이후로는 좀 내려왔다가 최근에 좀 약간의 거래량을 실으면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거를 조금 더 추매를 할 생각인데요. 네네. 추매를 어느 시점에서 좀 더 해야 되는지 저는 이걸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장기 전략으로요? 이게 네. 추가 매수 하신다면 지금 10%인데 총 얼마나 하실 수 있으세요? 한 30% 정도로 아직. 비중을 늘리려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장기 전략으로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사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진단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SKI 테크놀로지 중장기로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뭐 볼만한 기업이긴 합니다. 좀 전방 산업이 조금 요새 조금 업황이 좀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관점은 저도 일단은 홀딩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추가 매수라는 이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단기에 뭐 여러 번에 걸치지 않고 뭐 바로 10% 그다음에 10%, 두 번에서 30%를 채우시려고 하는 거라면 당연히 지금 같을 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항상 올라갈 때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틀 좀 밀렸는데 저점 만들고 반등 양봉 때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이걸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뭐냐면 굉장히 여러 번에 나눠서 삽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균 단가가 아무리 등락이 있어도요. 중간 가격으로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했던 가격이 여러 개 있었어도 가장 고점에 물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하면은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담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한 번에 실칠 거라면 지금이 아니라 저점 꼭 만드는 거 보고 반등 나올 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사실 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또 영업 손실이 아닌 영업 흑자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인데 지금 상태에서 주가는 사실 최근까지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잘 간 거거든요. 7월달까지 굉장히 잘 갔고 9월부터 밀린 건 사실 이 회사라서 밀린 거라기보단 일단은 시장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낙폭을 보였던 기업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실적은 확인이 됐습니다. 돌림을 했고 흑자 전환을 했고 이제 IRA 세부 법안에 보면은 이제 이 분리막이 부품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중국산 제품이 이제 들어가기 좀 어려워지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캡티브 고객사가 이제 SK온이잖아요. 요거 계약 나올 때마다 한번 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글로벌 미국 시장에서의 고객사 확보가 굉장히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는 소식이 굉장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로 다른 글로벌 미국 기업들과 어떤 계약 소식이 들린다면 한 단계 레벨업 가능한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분할 매수로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에 좀 비중을 많이 실으실 거라면 올라갈 때, 양봉 나올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일단은 8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뭐 고점까지 가봐야죠. 이 종목은 그래서 105,000원까지 일단 2차 목표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저는 사실 이건 좀 더 밑으로 잡아도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 63,000원 정도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가 84,000원, 그 다음은 105,000원, 손절가 63,000원입니다. 궁금증 해결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1년 정도 보면은, 이게 한 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보는데 좀 무리인가요? 아니요. 충분히, 이게 왜냐면 실적이 어느 정도가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 전방 산업이 그러니까 전기차 쪽이잖아요. 어떻게 배터리 쪽인데, 이게 지금 사실 성장성은 전기차가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사실 판매량은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안 팔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이게 조금 더 속도가 붙으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전기차가 설마
안 팔리겠습니까? 결국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팔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적으로 전세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쓰는데 전기차가 안 팔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작년 고점도 한번 바라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1차, 2차를 잡아드린 거는 기술적인 저항을 고려한 거니까요. 일단 1차, 2차 한번 보시고 2차 뚫으면 당연히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뭐 13만 원 여기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궁금증 해드셨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수익 많이 내십시오. 네. 네, SKIE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네, 마음속에 목표가를 가지고 계셨군요. 야, 13만 원 이상이면 꽤 셉니다. 예. 맞아요.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연희님이 매수 문의 주셨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괜찮겠죠?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공매도 이슈와 함께 급등을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죠. 오늘도 1%대 하락이고요. 43만 7,500원입니다. 시청자님께서는 2차 전지 종목을 매수하고는 싶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대형주기 때문에 수급이나 안정도가 조금 낮지 않을까라는 시선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김영희 전문가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건 앵커님하고 어제 아침 방송하면서 제가 그나마 지금 2차 전지 중에는 가장 LG 에너지 솔루션이 안정적일 것 같다. 가장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너무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업황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기차 등록 대수가 약간 이제 966만 대라고 해요. 그래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36.4% 늘었거든요. 네. 성장을 잘 했죠. 그런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해가지고 평균 성장률이 40%가 넘었기 때문에 한창 좋았던 때보다는 못 미칩니다. 그런데 우려감이 생기는 게 뭐냐면 내년부터 생산량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기업들이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뭐 GM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테슬라 배터리 공급하는 거 파나소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생산량을 다 일괄적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포드도 어느 정도 이제 올해 말까지 전기차 60만 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내년 말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전기차가 계속해서 이제 좋은 분위기가 나타나다가 지금 좀 덜 팔리는데 그리고 뭔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이 전기차를 무작정 찍어내기는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업황 자체에. 그러면서 또 우리가 내년에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표심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발표한 것들 보면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을 좀 제쳤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내년에 대선에 대한 어떤 싸움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당선되면 IRA 없애버리겠다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찌됐든 IRA 수위에 대해서 또 크게 수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직격탄입니까?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 수주 잔고가 지금 500조 원이 넘어가요. 네, 그만큼 수주 잔고 어마어마하고 이제 사측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 지금 한번 내실 다질 타이밍이다. 네. 네, 워낙에 지금 이 시장 자체가 급성장해서 우리도 너무 빠르게 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공장 짓고 인력 끌어당기는 거 이게 문제였는데 지금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상황에 인력을 확실하게 좀 충원하고 다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아가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떨어질까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지금 현재 시장의 뷰를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가 어제랑 그저께는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왜 이렇게 빠질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주말 동안에 공매도 금지 이슈 보기 전에 딱 월요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를 했느냐. 반도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반도체가 확실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반도체 종목들이 수급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이 이 정도 수급이면은 이거 반도체 다음 주에 갈 거다라고 주말에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살 준비를 딱 하고 왔는데 웬걸 딱 월요일에 오니까 공매도 금지 주말 동안에 땅땅땅 때려버리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상승이 오히려 아쉬웠어요. 왜 아쉬웠냐라고 하면 제가 2차 전지 기대하고 있었던 그림은 이런 급반등이 아니라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 잡아줬잖아요. 그러면
차근차근히 올라오면서 수급도 차근차근히 들어와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차근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기대를 약간 했거든요. 연속성이 있게. 네, 연속성이 있게. 네. 그러면서 결국 지금 2차 전지는 시장과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 없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에코프로 BM만 해도 코스닥 1, 2 종목이니까 시장과 당연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도 똑같은 그림 나오고 있죠. 어떠한 그림 나오고 있냐? 보게 되면 이전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조정이 나와버리는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지금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도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그대로 다 차익 실현 나오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 즉 공매도 금지하면서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너무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다 보니까 매물 구간에 부딪히게 됐고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주로 수급이 넘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좋게 보는 건 어느 정도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수급이 많이 빠져나왔는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수급이 살아있어서 결국 또 내년에는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모아나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좋은 움직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가부터 한 40만 원 정도 구간까지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내용은 금요일 날에 제가 미스터마켓 방송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네. 2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기대가 되네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지금 구간부터 40만 원까지 모아가기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 글로벌 증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오늘 한국 시간으로 10시 15분부터 파월 회장이 발언 같은 걸 한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라이브로 보여주시는 방송은 없네요.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지금 다 상승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글로벌 증시가 되겠고 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선물 시장을 좀 체크해 보게 되면은 어제랑 약간 비슷합니다. 큰 변동성은 없는 상태, 약간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게 되면서 움직이는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관련된 전쟁과 관련해 G7이 좀 전투를 좀 그만해라, 좀 더 힘을 좀 모으는 관점에서 이러한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약간은 줄어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